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적용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 부단장 정기웅입니다. 저희가 2021년 한 해 동안 디지털 타임스와 함께 북방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칼럼을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칼럼과 함께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들의 연재 내용을 독자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저희 연구단은 앞으로 외교, 안보, 문화, 도시, 역사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북방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맡은 것은 외교 파트이고 오늘부터 앞으로 8주간 북방과 관련한 외교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하여 답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논의의 초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던질 질문은 북방이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북방이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 혹은 무엇을 생각하시는지요? 북방을 지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북쪽이 되겠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역학에서는 북방을 해자축의 방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여기서 해는 정북보다 약간 좌측, 서쪽의 방위를 관장하고 자는 정북, 축은 정북보다 약간 동쪽의 방위를 관장합니다. 즉 정북 좌우 30도 이 방위를 북방이라고 지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 북방이라는 말이 정책적 개념으로 북방이 사용될 때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에게 익숙한 북방정책, 신북방정책 같은 용어를 제시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각자가 느끼시는 북방정책과 신북방정책에 대한 이해,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북방이라는 용어는 각자가 다른 의미로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먼저 북방정책 태동기에 우리 정부가 사용했던 용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전신인 외교안보연구원에서는 북방외교는 한국 북쪽에 있는 소련, 중국, 북한과 개별적으로 2개국과 동시에 혹은 중소 북한과 동시에 관계 개선을 구하는 외교정책과 외교 행위를 뜻함이라고 정의했었습니다. 즉 이때의 북방은 중국, 소련, 북한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17년에 출범한 신북방 정책 같은 경우 훨씬 다양한 북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북방 정책의 주요 추진 주체 중 하나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신북방 국가 14개국은 러시아, 몰도바, 몽골,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의 동북 삼성,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4개국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 목표도 16대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초국경 경제협력 추진에서 다각적인 외교협력 기반 조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북방 정책에 이르러서는 대상 국가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목적성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이나 2017년이나 두 경우 모두 북방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책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밝히고 있지만 이 북방 정책이라는 용어에서 사용하는 북방과 정책이라는 이 두 단어를 어떤 공간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정책적으로 완결되어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북방이 정책과 결합할 때는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북방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지 지리적으로 북쪽에 위치한 국가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북한과 관계 있는 국가들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혹은 구공산권 국가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혹은 한반도를 벗어난 모든 땅들, 즉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멀리 중앙아시아와 동유럽까지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지역, 특정한 목적만을 북방 혹은 정책으로 규정하기에는
북방 정책이 갖는 함의가 너무 크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다 포괄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적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에게 북방이 무척이나 익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이 아닌 어떤 어렴풋하고 희미한 것,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북방과 북방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렴풋이 이해하지 않은 확립되지 않은 개념이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며 바라보는 비전이지만 아직 어떤 구체적 실체로서 우리 곁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 북방 정책은 인식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대한 정치 이론가 중에 한 분이었던 한나 아렌트는 본인을 스스로 정치 이론가라고 부르기를 원하셨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 철학자로 기억하고 있지만 한나 아렌트는 스스로를 정치 철학자로 불리는 것을 거부하셨었는데요. 어쨌든 한나 아렌트의 말을 빌리자면 어느 것이 나타나는 한 그것은 단일의 형태로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누군가에 의해 지각되기 마련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북방을 규정함에 있어서 아렌트의 방식을 빌려 쓰자면 북방이란 인식의 맥락에서 우리가 규정하는 공간, 즉 이 규정된 공간은 단일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동시에 우리의 행동을 구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북방 정책 및 그와 관련된 연구에서 의미하는 북방이란 지리적으로 고정된 어떤 공간이기라기보다는 화자의 목적과 의도, 연관된 의제 및 이슈에 따라서 즉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구성되고 변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방은 매우 가변적이고 그리고 구성적인 주고받음 속에서 그 형체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이야기하자면 북방과 북방 정책은 생각하는 사람 마음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도하게 단순화한 것이고 우리는 북방에 관한 연재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막연하고 잡히지 않는 개념인 북방을 실체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면 그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북방을 꿈꾸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북방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가슴이 뛰고 뭔가 광대해지고 왠지 격정적이고 그런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북방을 생각할 때면 가슴이 광대해지고 옹활해지며 격정적이 되는 이유로 세 가지 근거를 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북방에 대한 우리의 근원적 그리움입니다. 말 달리자. 저 드넓은 북방 대륙을 말 달리자. 북방을 꿈꾼다. 신채호 선생께서 조선 상고사에 보여주었던 이 상고시대 한국사의 웅장한 모습 그리고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잃어버린 고토에 대한 향수 그리고 대륙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은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실 과거에 기반을 둔 것이긴 하지만 역사적 역사적 기록에 근거한 어떤 우리의 그리움이 투사된 것으로서 잃어버린 고토에 대한 향수 그리고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다고 간혹 주장되어지곤 하는 혹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북방 DNA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북방을 꿈꾸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매우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로서 우리의 영토 확장, 이 민족주의적인 이 시각에서 실제적인 영토를 확장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제적 영토 확장 혹은 활동 반경의 확장을 위한 어떤 그 북방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즉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난 이래 북미 대륙을 시작으로 유럽, 아시아, 중남미까지 우리의 경제 영토를 확장해 왔는데요. 지금 사실 세계 어느 곳을 가나 한국 물건과 한국 사람을 찾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들의 이미지 속에서 북방에는 상대적으로 진출이 덜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꼭 사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북방을 꿈꾸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미래에 대한 희구, 즉 통일에 대한 갈망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이 관용구가 어떻게 다가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을 마치 흘러간 관용구처럼 파악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태 속에서도 우리의 가슴 속에는 언젠가 하나 될 한반도, 언젠가 하나 될 한민족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북방 국가와의 공존과 협력을 통해서만이 한반도 통일, 동북아 평화, 그리고 홍익인간의 꿈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북방에 대한 우리의 꿈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이 세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즉 대륙을 말달리던 이 호방함이 오늘날 우리가 이룩한 경제 성장과 그리고 세계적인 존재감으로 재현되었고, 다시 하나 된 한민족과 한반도에 대한 기대가 우리로 하여금 북방을 꿈꾸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과연 우리가 꾸는 꿈은 실현될 것인가? 입니다. 앞에서 던졌던 두 개의 질문, 즉 북방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북방을 꿈꾸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꾸는 꿈은 경제적 번영일 수도 있고 통일일 수도 있으며 한류의 용성을 통한 문화 영토의 확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북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꿈은 실현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꿈의 실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 국가의 그리고 우리 민족의 힘과 위상이 상승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가까운 과거 우리 민족은 원치 않았던 식민의 시절을 겪어야 했고 광복과 분단, 그리고 전쟁과 휴전, 그리고 분단의 고착화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민은 헐벗고 가난했으며 우리 국가를 지칭하는 말은 약하고 작은 나라, 약소국,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약소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그 너머에 있습니다. 중견국, 작지만 강한 나라, 중강국, 가치외교, 한류, 이러한 말들이 지금의 우리의 위치를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약소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약소국을 넘어 중견국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통일 한반도와 그 너머를 향한 그랜드 비전, 거대한 비전과 그리고 그랜드 스트래티지, 대전략을 준비해서 북방에 대한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사업단의 노력이 그와 같은 꿈을 이루기 위해 내딛는 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